5억 찍고도 계좌가 안 커지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반대로 5억을 찍고 나서부터 속도가 미친 듯이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QLD와 TQQQ를 종목으로 보느냐, 구조로 쓰느냐입니다. 5억 이전에는 월급이 주인공입니다. 투자 수익이 나도 운 좋았네 정도로 끝나고 조금만 빠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작을 때는 변동폭이 작아서 내 감정이 그 변동폭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5억을 넘는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흔들림의 금액이 커져서 인생의 체감이 바뀝니다. 1억에서 하루 1%면 100만원입니다. 5억에서 하루 1%면 500만원입니다. 이제 하루 등락이 월급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5억 이후 계좌가 빨리 커질 수 있다는 말은 5억 이후 계좌가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커지면 실수의 대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QLD와 TQQQ는 엔진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일간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 하나를 가볍게 봅니다. 레버리지는 장기적으로 2배, 3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서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중간에 크게 흔들렸으면 레버리지 쪽은 더 달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실력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5억 이후에 진짜 빨라지는 건 복리의 체감입니다. 복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복리를 개념으로만 알고 계좌로는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작을 때는 10%가 와도 숫자가 삶을 흔들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억에서 10%는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은 웬만한 직장인이 몇 년을 버텨야 모을 돈입니다. 그 돈이 시장 평균만 따라가도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락장이 와도 멘탈이 덜 흔들리고 회사에서 덜 쫄립니다. 선택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리적 여유가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을 만듭니다. 이제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세게 가도 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TQQQ를 그냥 믿음으로 들고 갑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TQQQ는 상승장에서는 미친 엔진처럼 보이지만 횡보장과 급락장이 겹치면 계좌를 사람보다 먼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5억에서 10% 하락은 5천만 원입니다. 20% 하락은 1억입니다. 이 구간에서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냐면 계좌의 하루 움직임이 내 1년 노력과 부딪힐 때입니다. 그 순간 손이 나가고 팔고 다시 사고 또 팔고 그 반복이 복리 엔진을 멈춥니다. 그래서 5억 이후 진짜 고수들은 더 똑똑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단순해집니다. 종목을 늘리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손이 근질거립니다. 손이 근질거리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사람을 찢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QLD와 TQQQ는 신념이 아니라 도구로 써야 합니다. 도구는 쓰는 법이 전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구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억 이후 계좌를 빠르게 키우는 구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기반자산, 성장 엔진, 그리고 탄약입니다. 기반자산은 시장 평균을 먹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SPY나 VO 같은 S&P 500, QQQ나 QQQM 같은 나스닥 100 또는 배당 성격의 ETF를 일부 섞어서 멘탈을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반자산의 역할은 수익률이 아니라 버틸 힘입니다. 버틸 힘이 있어야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이 성장 엔진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엔진을 전부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엔진은 엔진일 뿐입니다. 차가 굴러가려면 차체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연료가 필요합니다. QLD와 TQQQ는 그 중에서 엔진 역할입니다. 상승장이 오면 계좌의 속도를 한 단계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이 탄약입니다. 현금이든 단기채든 대기자금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입니다. 폭락장에서 손이 나가게 만드는 돈입니다. 5억 이후에 계좌가 빨리 커지는 사람들의 공통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폭락장이 왔는데도 그 사람은 평소처럼 샀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탄약입니다. 탄약이 없으면
폭락장은 공포입니다. 탄약이 있으면 폭락장은 할인입니다. 이 차이가 10억을 만듭니다. 그럼 QLD와 TQQQ는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구간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감정으로가 아니라 규칙으로만 만져야 합니다. 여기서 구간이라는 말을 쉽게 풀겠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흐름을 타고 있을 때는 QLD가 계좌의 속도를 올려줍니다. TQQQ는 그보다 더 강한 흐름에서 효과가 큽니다. 문제는 흐름이 꺾일 때입니다. 흐름이 꺾이는데도 레버리지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계좌는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에 먹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준을 하나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본주 기준으로 추세를 보고 그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레버리지 비중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무너질 때는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기반 자산 비중을 유지하면서 탄약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게 운영자 모드입니다. 운영자 모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매달 자동 매수는 기본값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실행합니다. 리밸런싱은 정해진 날짜에만 합니다. 뉴스는 참고만 하고 행동은 루틴대로 갑니다. 계좌를 하루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드가 되면 계좌는 빨리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자자 모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더 넣고 오늘 빠지면 불안해서 줄입니다. 유튜브 하나 보고 종목을 바꾸고 뉴스 하나 보고 손절을 합니다. 이 모드에서 QLD와 TQQQ를 만지면 계좌는 구조적으로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는 실수 한 번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5억 이후에 필요한 건 실력보다 멘탈 유지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QLD만 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는 QLD가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2배 레버리지는 3배보다 버티기가 훨씬 쉽습니다. 버티기가 쉬우면 복리가 살아남습니다. 복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에서 나옵니다. 다만 QLD도 레버리지입니다. 횡보장이 길어지고 변동이 커지면 생각보다 계좌가 잘 안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도 결국 구조 안에서 써야 합니다. 기반 자산과 탄약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TQQQ는 언제 쓰나요? TQQQ는 단순히 공격적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구간의 도구로 쓰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추세를 만들 때 계좌의 속도를 올리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올린 뒤에는 일부를 기반 자산으로 옮기거나 일부를 탄약으로 남겨서 다음 조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TQQQ는 결국 한 번에 큰 조정에서 계좌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5억에서 8억까지는 빨랐는데 10억 앞에서 멈춘 사람들, 그 패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올라갈 때는 엔진이 끌어줬는데 떨어질 때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내려가는 길을 통째로 막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5억 이후에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빨리 10억 가는 거 아닌가요? 공격성은 비중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공격적이어도 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보수적으로 해도 위험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규칙이 없는 순간부터 도박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성을 갖고 싶다면 비중부터 늘리는 게 아니라 루틴부터 고정하셔야 합니다. 매달 얼마, 어떤 비중, 어떤 조건에서만 추가, 어떤 조건에서만 축소, 이걸 문장으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손이 흔들릴 때는 뇌가 아니라 종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5억 이후 계좌를 빨리 키우는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요? 종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결국 버틸 힘에서 나옵니다. 버틸 힘은 기반 자산에서 나오고 탄약에서 나오고 루틴에서 나옵니다. QLD와 TQQQ는 그 위에 얻는 엔진입니다. 엔진만 달면 차는 빨라질 수 있지만 차체가 약하면 먼저 부서집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먼저 사고 납니다. 연료가 없으면 언덕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억 이후 속도는 어느 정도냐? 이 감각을 숫자로 잡아보겠습니다. 시장이 평범하게 10%만 올라가도 5억은 5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5천만 원은 인생에서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은 해에는 이런 구간이 더 크게 옵니다. 반대로 시장이 나쁜 해에는 5억이 4억 5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갈립니다. 하나는 지키겠다고 현금화하고 관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루틴대로 삽니다. 그리고 회복장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복리는 오르는 날이 아니라 떨어지는 날에 결정됩니다. 특히 5억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날의 행동이 바뀌면 오르는 날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정리하겠습니다.
5억 이후에는 투자 실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반대입니다. 5억 이후에는 실수 한 번의 비용이 너무 커서 실력으로 만회하려 하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더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해집니다.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시장 평균을 먹는 게임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반 자산으로 시장 평균을 먹고 엔진으로 속도를 조금 올리고 탄약으로 폭락장을 통과한다. 이 구조가 있으면 5억 이후부터 7억, 10억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5억을 만들었는데도 계좌는 계속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커질수록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마음에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억 이후 계좌가 빨리 커지는 이유는 돈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버틸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버틸 힘이 있으면 시장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좌는 조금씩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지는 구간이 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구조와 루틴입니다. QLD와 TQQQ를 믿지 마시고 구조를 믿으십시오. 구조를 믿으면 손이 덜 흔들리고 손이 덜 흔들리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면 5억 이후의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